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비 청소년 문고의 식탁 위의 세계사란 책입니다. 세계사 하면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급급해서 즐겁게 공부했던 기억은 없지만 한 번쯤은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던 분야였습니다. 우연히 딸이 책꽂이에서 재밌는 책을 발견하게 됐네요. 세계 여행이 자유롭고 점점 더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요즘 뉴스를 보다가 의문이 드는 부분을 찾아보면 오늘날 벌어지는 많은 논란거리들이 과거의 사건과 맥락이 닿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계사는 결코 책 속에 박제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엄마가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음식 재료들과 관련된 역사, 그 음식이 환기하는 사건과 인물들을 짚어가며 정말 다채롭고 풍성한 스토리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재밌게 쓰여져 있습니다.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탐험가 콜럼부스를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미 그곳은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었으니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유럽에 알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날은 비행기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아메리카지만 그 당시는 항해 기술이 없어 몇 달도 걸리는데 목숨을 건 모험을 왜 시작했을까요? 인도를 찾으러 가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만난 콜럼부스는 인도의 값비싼 향료인 후추를 구해서 벼락부자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은 자극적인 맛이 나는 커피, 담배, 홍차, 초콜릿, 고추, 설탕도 없었다니 음식 맛은 늘 밋밋했고 인도의 향신료는 귀족들이 마음을 뺏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콜럼부스는 인도라고 믿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닿자마자 기대했던 황금과 향료를 찾으려 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감자, 옥수수, 토마토, 담배, 코코아, 파인애플 같은 식물로 이것들을 후에 유럽에 전하게 되었고 반대로 남아메리카에는 포도와 커피 같은 유럽의 식물이 전해지고 양, 소, 말 등도 전파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식탁을 풍성하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원동력이 후추에서 시작되었다니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콜럼부스가 신대륙에 전한 것 중 가장 무서운 것은 무기와 천년두 같은 전염병으로 원주민들이 숱하게 죽어갔다고 하니 유럽인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콜럼부스는 자기 생활 반경과 세계를 넓혀준 사람이겠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삶과 문화를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람이 되는 거죠. 감자. 여러분은 감자를 어떻게 요리해서 먹나요? 요즘 같은 햇감자철에는 포슬포슬 삶아서 먹어도 좋고 햄버거 가게에서 감자튀김으로도 먹고 포테토칩처럼 과자로도 먹고 이렇게 우리는 반찬이나 간식으로 먹지만 남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처음 감자가 들어갔을 때는 돼지 사료나 전쟁포로의 식량으로만 사용되다가 200년에 걸쳐 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뒤로 널리 먹게 됐다고 합니다. 감자에 얽힌 역사적 사건 중 가장 큰 것으로는 1845년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영국 바로 옆에 있는 섬나라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두고 있던 대영 제국은 아일랜드를 간섭하고 수탈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감정의 골이 깊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국민들은 감 나가는 곡식이나 농산물 대부분을 영국에게 뺏기고 난 뒤 아메리카 대륙에서 도입된 감자를 주식으로 삼았는데요. 감자 마른병이라는 병충해로 감자 대기근이 오게 되고 기근이 끝난 1851년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굶어 죽고 100만 명은 기아를 피해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이민 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영국의 수탈은 계속됐는데요. 그래서 결국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거세게 일어났고 1921년에는 아일랜드 공화국군이 영국 정보요원을 암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아일랜드식 축구 경기가 열린 곳에서 영국군이 선수와 관중에게 총을 쏘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전쟁 규모로 확대되다가 6개월 뒤 휴전 협약을 맺고 드디어 아일랜드는 독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독립의 배경에 감자가 있었네요. 다음은 우리가 좋아하는 빵 얘기로 가볼까요?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빵이 우리의 밥처럼 식사의 중심이었는데요. 18세기의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유명한 일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란 말은 사실은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말이 아니라 루이 14세의 부인 마리 아테레즈가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유독 마리 앙뚜아네트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여기에는 빵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1788년에 큰 흉년이 든 데다 겨울에는 혹한까지 닥치면서 빵값은 치솟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면서
왕비와 귀족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 밀가루를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 한다는 잘못된 소문까지 퍼지게 된 거죠. 이미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부터 전쟁을 벌이고 호화롭기 짝이 없는 베르사유 궁전을 치느라 나라 돈을 탕진하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루이 15세가 뒤를 이어 영국과 7년 동안 전쟁을 벌였다가 패하면서 국가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루이 16세로 넘어가 사람들의 불만이 루이 16세 때 터져나오게 되면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 바게트는 프랑스 말로 막대기란 뜻으로 무게 300g, 길이 80cm라고 아예 법으로 정해놓았는데요. 너나 없이 똑같은 빵을 먹기 위한 조처로 평등빵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구체제에 신물이 난 사람들은 빵 하나도 평등하게 똑같은 빵을 먹자고 결심한 거죠. 바게트 빵에 평등의 의미가 있는 줄은 저도 몰랐네요. 바게트 빵 못지않게 프랑스인의 사랑을 받는 빵은 크루아상인데요. 크루아상은 프랑스 말로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평범한 모양의 빵이었는데 1636년 오스트리아가 오스만 튀르크의 침공을 막아낸 뒤 승리를 기념하려고 초승달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오스만 튀르크는 오늘날의 터키로 이슬람 국가였는데 이슬람의 상징이 초승달이거든요. 무슬림의 입장에서 보면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으로 빵을 만들어 먹었으니 모욕적인 거죠. 오스트리아가 모국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로 시집 오면서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나라별 국기를 관찰해봐도 초승달과 별이 있는 나라는 전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고,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는 기독교나 카톨릭이라고 하니 참 재미있는 발견입니다. 식재료와 함께 역사적 배경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부분에서 역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소금, 돼지고기, 닭고기, 옥수수, 바나나, 포도, 차 등 다양한 스토리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재밌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세계사를 이렇게 배웠다면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이렇게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셨다면 수업 시간이 너무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식사 자리에서 음식의 재료를 두고 재밌게 대화를 이어간다면 어떤 풍경이 상상되시나요? 제가 먹을 음식이 다 사라져 버릴까요? 천천히 식사하세요. 그러면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